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들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역사 문화 다큐멘터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대한 경고음을 울리는 한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 안보, 민생 정보가 모여있는 거대한 두뇌와도 같은 곳, 국가의 핵심 서버가 한순간 멈춰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 우리 모두가 국가의 안위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난 9월 대한민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정부의 모든 전자 시스템을 총괄하는 말 그대로 국가의 심장부와 같은 곳입니다. 화재는 무려 2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2시간. 첨단 전자장비가 가득한 곳이 거의 하루 종일 불길에 휩싸였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불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47개에 달하는 정부 핵심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끔찍한 재난이 발생한 시점과 맞물려 우리의 국경이 무방비 상태로 열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국가 정보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출입국 관리 시스템 역시 멈춰섰습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신분증 원본 없이 사본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기록을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데 심지어 국내 체류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감염병 신고 의무 또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자인지 간첩인지 혹은 치명적인 전염병 보균자인지 전혀 확인할 길 없이 수많은 외국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의 불편함을 넘어 뚫려버린 국경이며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종이와 먹으로 역사를 기록하던 우리 선조들도 이토록 치밀하게 국가의 기록을 지키려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아실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혹시 모를 화재나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실록을 여러 부 복사하여 전국의 사고에 나누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국난 속에서 서울을 비롯한 세 곳의 사고가 불탔지만 전주 사고에 보관된 실록 덕분에 우리는 소중한 역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기록 하나를 지키기 위해 이토록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최첨단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핵심 정보가 단 한 번의 화재로 마비되고 심지어 백업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6.25 전쟁 직전의 위태로운 정세와 닮아 있다고 경고합니다. 당시 미군이 철수하고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된다는 애칫은 라인이 발표된 직후 북한은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등에 업고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강력한 반미연대를 구축하며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한미동맹의 가치를 폄하하고 국방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군의 지휘체계는 무너지고 국방부 장관으로는 군 경험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언론은 물론
이제는 무비자 입국이라는 제도를 통해 수많은 인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 홍콩과 신장 위구르 지역이 어떻게 중국에 흡수되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친중 정치인을 내세우고 이민법을 완화하여 자국민을 대거 유입시킨 후 인구수로 모든 것을 장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놀라울 정도로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120만 명의 중국인, 그리고 앞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많은 인파. 만약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서겠습니까? 이것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이념 다툼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쩌면 왜곡된 정보와 거짓 선동의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 맞서 싸워야 할 것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속이고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거대한 세력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가짜는 봄눈 녹듯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승리하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아시아의 진주라 불렸던 홍콩의 젊은이들이 자유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해킹되고 국방기밀은 유출될 위기에 처했으며 국가의 디지털 뇌는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2024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냉엄한 현실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운명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의 삶이 팍팍하고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 있지만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민주주의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땅, 대한민국.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일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는지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